그 약산성하고 알칼리성하고 저는 일단 번갈아 가면서 다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굳이 화학적인 각질 제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싶다, 너무 자극적이고 그리고 장벽이 더 피부나 이런 게 얇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각질 제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클렌징을 산성이랑 알칼리를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굳이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방금 제가 사용했던 그 스킨트리 플러스의 효소로 만든 분말이에요. 그래서 씻고 나면 얼굴이 엄청 건조하지도 않고 수분이 조금 덜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거를 바르고 선크림까지, 이제 기초 화장품 바르고 선크림까지 하면 좀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피부 상태가 되고, 대신에 오후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 먼저 그 클렌징 워터 있잖아요.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조금 많이 묻혀가지고, 저는 요즘에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피부가. 얇아서 더 수분을 빨리 뺏기는 피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화장솜에 완전 흠뻑 적신 다음에 볼이랑 여기 이마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다른 일을 좀 합니다. 한 3분 정도 붙여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힘 다 빼고 그냥 내 피부 위를 지나간다 싶을 정도로만 이렇게 한 번씩 닦아내는 수준으로 워터를 하고, 한 번 물 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로 한 번 더 딥클렌징하고 약산선제로 마무리. 요렇게 저녁에는 하고 있거든요. 보통 비누들이 다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씻고 나면 엄청 뽀드득뽀드득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피부 세포 겉면에 있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자극이 되는 세안 형태라서, 조금 비누는 가능하면 안 쓰는데, 제가 쓰는 그 천연 비누가 있거든요. 그 천연 비누는 태양속 모낭 비누가 워낙 유명해요. 태양속에서 만든 그 모낭 비누가 엄청 유명한데, 그 피부가 한참 뒤집어져서 안 좋을 때는 그거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쓴다고 엄청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3일에서 4일 정도 쓰면 그 붉었던 부분도,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막 올라와서 붉어졌던 부분도 가라앉고, 그 올라와 있던 트러블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뭐가 올라올 것 같다 싶을 때는 아침에는 저 모낭 비누로 씻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나이아신아마이드, 제가 쓰고 있는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 플러스 징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크 성분이 또 그 피지 분비하고 뭐 항염 이런 데도 작용을 같이 해서 그거 한 번 이렇게 톡 해가지고 찍고 그 더마밴드 같은 거 살짝 붙여두거나 하면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굉장히 많이 가라앉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마녀공장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클렌징이 일단 두 개가 다 출시가 되고 있고, 걔네는 초록색이랑 노란색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녹색으로 나오는 애들은 약산성, 노랑색으로 나오는 애들은 알칼리성 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두 개를 저는 같이 한꺼번에 썼었는데 두 개를 병행했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녀공장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손상되는 게 싫다, 나는 그 장벽을 조금 더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마녀공장 거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마녀공장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 그
클렌징 폼도 세안하고 나서 엄청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세라마이드랑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정력이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순하게 쓸 수 있는 알칼리성 폼 클렌징과 산성 클렌징이 둘 다 있다라고 보시고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메디필인데 사실 메디필은 대신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의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피부가 조금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그 메디필에서도 산성으로 되어 있는 그 폼 클렌징과 알칼리로 되어 있는 폼 클렌징이 둘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일단 전 두 개 다 써봤는데 그 산성으로 나오는 애들은 시카 성분이 들어있고, 그 알칼리로 되어 있는 거는 콜라겐이 들어있었나?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빨간색하고 초록색이었나 파란색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걔네도 콜라겐 성분이랑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알칼리성 세제라고 하더라도 세수하고 피부가 엄청 당기거나 막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은 아니기는 했어요. 그리고 약산성 클렌징 역시 굉장히 순해서 그 씻고 나면 약간의 보습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민감성 반응이 좀 심해져가지고 일단 혹시나 몰라서 민감할 때는 그 뭐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또 다시 확 다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추천드릴 거는 그 약간 선크림으로 유명했는데 닥터지에서 나오는 그 레드 블라미쉬 클렌징이었나? 그게 있는데 그것도 약산성제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닥터지는 뭐 워낙 꾸준히 오래 뭐 올리브영이나 뭐 화해 이런 데서도 언급이 많이 되는 브랜드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클렌징 제제로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닥터지는 선크림은 저랑 안 맞았거든요. 근데 세안제는 생각보다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닥터지 거는 저는 민감했는데도 그냥 무리 없이 쓸 수 있었던 약산성 그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라운드 어라운드 제품인데, 라운드 어라운드 거는 그 병풀하고 녹차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그 그린티 그린티 무슨 클렌징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해서 추천을 여러 군데서 글이랑 후기 같은 걸 보고 사서 써봤는데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막 와 엄청 좋아 이랬던 거는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었고, 그리고 피부가 엄청 안 좋아졌을 때 오히려 쓰면서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토리든 거였어요. 토리든은 아시겠지만 그 브랜드 자체가 워낙 히아루론산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클렌징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도 그 여러 가지 분자 형태의 히아루론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산성제이면서 히아루론산 때문에 수분감을 뺏지 않고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대신 나는 좀 뽀득뽀득한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알칼리 젤을 쓸 때 그 제가 썼던 그 파우더 형태 있잖아요. 그런 식의 약산성제를 일부 조금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 알칼리로 써야 되는 시기에 써야 되는 그 시점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피부가 안 좋고 약해져 있는데
조금 딥클렌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파우더를 섞어서 알칼리로 되어 있는 클렌징을 쓰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조금 자극이 덜 하고 그 세안하고 난 이후에도 확실히 조금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은 덜 하지만 세정력이랑 피지 제거, 외부에 있는 노폐물의 클렌징은 잘 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그 장벽을 그러니까 수분을 보호하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빨리 뛰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제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흡수가 너무 잘 돼서 네,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고 근데 그 클렌징은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결국 본인 피부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테스트나 샘플 혹은 저용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먼저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피부에 맞으면 그때 이제 본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피부가 그 뭐랄까요? 차곡차곡 쌓여서 이 피부도 이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역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얘네가 계속 참다가 그 트리거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쓰던 거 혹은 원래는 나한테 다 맞는 성분이라 새로 샀는데 발랐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다 뒤집어진다거나 갑자기 민감증 반응이 훅 다 올라온다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바꾸거나 할 때 테스트로 조금 해보시는 게 좋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화장품들도 성분의 배합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날 상태에 따라 한꺼번에 물론 다 좋아지면 너무 좋잖아요. 미백도 하고 싶고 주름 개선도 하고 싶고 탄력도 하고 싶고 수분 충전도 하고 싶고 모공도 줄이고 싶고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은 한번 바를 때 그냥 라인을 연결해서 쓰시던가 뭐 한 2개 정도? 2-3개 정도로만 섞어서 사용하시고 모든 단계를 사실 다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잉을 하게 되면 또 그 성분들 중에 뭐가 안 맞는지 알 수 없지만 피부가 계속 참고 있다가 그 역치의 한계점을 딱 넘어섰을 때 얘들이 미친 듯이 반응이 우와 일어나서 결국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괜찮으면 오늘은 조금 유독 요거 하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좀 다음날 아침은 또 조금 줄였다가 이번 주에 주말에는 조금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그때 또 조금 몇 개 더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피부 쓸 수 있는 이게 흡수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종류를 줄이고 화학 성분을 일단 줄이자는 거죠. 불필요한 화학 성분을 줄이고 필요한 것들만 꼽아서 사용하셔서 조금 현명하게 화장품을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맞는 화장품을 조금 더 현명하게 고르시고 굳이 많은 라인을 안 발라도 되는 거니 오히려 그게 그 역치의 한계점을 더 빨리 끌어당기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그날 제 피부의 상태 그리고 민감했을 때 쓰면서 괜찮았던 화장품들 그냥 순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들 제 피부 상태에서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들려드리는 거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성분들과 그 화장품들의 기능을 한번 보시고 그 중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하다 보면 그 중에 또 안 맞는 것들이 분명 나타날 거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는 것 같다 싶으면 하나씩 빼보시고 하나씩 빼다 보면 괜찮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 용량을 줄여서 사용해 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렸던 거 이외에도 뭐 코스RX나 이런 데도 있고 좋은 거 많으니까 성분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 꼭 고르시고, 산성제는 뒤에 뭐 소듐 코코, 코코베타인 뭐 이런 식으로 성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칼리성은 뭐 모모모 애시드 이런 식으로 라우릭 애시드, 뭐 팔미틱 애시드 이렇게 그 성분들이 표기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들을 잘 보시고 그 구매하실 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고, 이 성분표를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사실 올리브영 가면 아예 그 작게 팻말에 약산성 클렌징, 약 알칼리 클렌징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이름에 붙여놓고 아예 판매를 하고 있으니 매장 방문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사실 요즘은 온라인 서칭만 해도 그 성분들의 제재가 어떤지 다 나오니까 네, 그렇게 감안하셔서 구매하시기를 네,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클렌징 추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